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주 토요일 날 2025년도 대기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인데요. 벌써 10번 이상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오늘의 주제는요. 보험 차익 비과세 상품 세금이 한 푼도 없는데 가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다면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세금이 없어도 투자 수익이나 저축 효과가 없다면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개 국어로 자막을 넣겠습니다. 영어가 되겠습니다. Economics class with mom. Should I sign up for non-taxable insurance profit?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말로는 마마토 이시오니 마나보 케이자이 교시치가 되겠습니다. 호갱 사에키 히까제 쇼잉 카뉴 스베키까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자체 중국어 참조해 보시고요. 프랑스 말도 있습니다. 윈클라스 에코노미크 울롱 아프랑 아벡사메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디 에그조네르헤 냉포 수율레 베네피스 다슈랑스 포틸 수스크릴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들한테 해를 끼친다. 그러면 당장 유튜브 방송을 접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 일본 말로 이시오니 민나상 하지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요. 최고의 저축과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축과 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진과세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 소득세 관련돼서 종합과세를 나간다면 49.5%라고 하는 거의 번 돈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그 통용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없다면 정말로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그 상품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세금 없는 상품들, 비과세 상품들에 많이 몰리고요. 아니면 세금 무대 상품이라고 해서 분리과세 상품들, 아니면 저율과세 상품이라고 하는 뭐 과거에는 뭐 5.5%, 지금은 9.9% 저율과세. 왜냐하면 일반과세는 15.4%인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세율이 낮다 보니까 세금 무대나 저율과세 상품을 또 선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액공제 상품들도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요. 과연 비과세, 세액공제, 그 다음에 세금 무대, 그리고 저율과세 이러한 상품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 프로디 피낭시에 끼 느빼빠 냉뽀 부떼트르 터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15.4% 이자 관련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뗀 다음에 다시 최고 49.5%까지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로 누진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배당 소득이 뭐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49.5%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상품이 있다면은 모두가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가라면은 당연히 비과세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서민이라고 한다면요. 그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의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뗀다면 15만 4천 원 떼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1,54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종합과세라고 한다면 거의 5천만 원 육박하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산가한테는 비과세 상품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서민한테는 그다지 피부로 와닿는 커다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프랑스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 si le revenu d'intérêt et dividendes dépassent 20 millions de won par an, ils seront soumis à l'impôt général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어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1년에 개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이라고 한다면 종합과세 49.5% 세금을 떼지는 않고요. 15.4%라고 하는 그 원천 징수로 분리과세 종결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한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장을 해주죠. 사망과 장애, 기타 등등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이것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축이나 투자 상품까지도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다면 투자 소득 및 저축 효과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지하고 가입하고 나서 유지하게 된다면 그 이자 배당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입한 이후에 10년 이상 그 유지가 된 상태다. 그러니까 실효가 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유지 상태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되거나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유지로 본다는 거 반드시 참조해 보시고요. 실효가 된다면 당연히 실효한 기간 이후는 유지된 기간이 아니니까 15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실효된 기간이 6년이라면 당연히 9년밖에 안 되니까 과세한다는 점 반드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는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3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였습니다. 이것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7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은요.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주 깍깍배 굉장히 많이 그 뭐라고 할까 제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좀 줄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보험 차익 비과세 기준은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다루니까 그 시간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차익 비과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납입액이 10년 동안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억 원이었습니다. 원금이죠. 근데 이자 보험 차익이 5천만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1억 5천을 받는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이 아닌 과세 상품이라면 5천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떼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떼지만 보험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비록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었지만 5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없이 그냥 고스란히 가져가니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 내놓고 5천만 원 이익이 발생됐을 때 비과세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 내놓고 2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었다. 20년 동안에 그렇다면 이것은 비과세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것이죠. 보험을 가입해서 비과세는 맞습니다만은요. 워낙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과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과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비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이 난리가 만무입니다. 나더라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게 나다 보니까 보험은 보험 본연의 모습대로 우리가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서는 사망과 1급 장애 이 정도만 보장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장받을 필요가 없고 투자형 상품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사망과 장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도 또 국민연금을 통해서 무료 공짜 장애 보장을 받으니까 생명보험에서 사망보장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망보장도 어떻습니까? 그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있을 때, 물론 결혼하는 사람도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만 그 사망보장을 받는데요. 혹시라도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사망보장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종신보험이 아니라 그보다 10배, 15배, 20배 싼 정기보험으로만 가입하면 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바로 제가 볼 때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 아주 싼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끝이고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당연히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배상책임보험 관련된 거, 적화보험, 그 다음에 의무보험 이런 것들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무조건 가입할 필요가 없죠. 무슨 예를 들어서 골프보험이다 이런 것들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보험 상품에만 유독 비과세 혜택을 예전에는 한도 없이 줬거든요. 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험이 뭐 특별히 좋아서 비과세 혜택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혜택을 준 것이죠. 그래서 보험 산업을 육성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그 자원, 그 자본을 가지고서 무슨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 자본을 대준다든가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 등 위험보험료 등을 많이 떼서 수익이 저조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장기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들은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 혼자서도 그 비과세 혜택 없어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험 상품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바로 그 비과세 혜택을 줘서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약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한번 해볼까요? 메북과 아코르데 윈 에그조네라시옹 댕포 수익을레갱 다수랑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흠집난 상품을 싸게 팔듯이 이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사업비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비를 떼거든요.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 10년 납이라면은요, 100만 원 내면은 100만 원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약 90만 원, 89만 원만 굴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위험보험료도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서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그 특히 뭐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가입해서 과연 실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한다면 여러분은요 어리석은 인간 뱁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효과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 판매할 때 저축 및 연금보험 같은 거 판매할 때요 복리 효과 있고 비과세 효과가 있고요 나중에 종신 지급 효과 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 이런 말에 속아서 가입하면 안 됩니다. 과연 그 실익이 얼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농담 삼아 말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그 배우자감이 있습니다. 결혼하진 않았죠. 맞선을 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평생 내가 당신을 부양하고 사랑하겠소 하면 덥석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 절대 할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험상품 비과세 복리효과 종신 지급효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없어요. 오히려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손해가 납니다. 자산적 손실이 물가상승률 기타 등등 아니면 기회비용에 따라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아무리 비과세 혜택을 주더라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저서가 9종이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옵션, 수합, 선물, 기타 등등 파생상품, 그 다음에 채권,
펀드, 주식, 보험, 기타 등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망라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를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도 있으니까 제게 이북이나 실물북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자산가라고 한다면은 세금 때문에 굉장히 노출되다 보니까 비과세 상품을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건강보험료도 없앨 수 있고요. 세금 49.5%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 대상자로 집중관리 받지 않으니까 과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보험 상품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고자 했습니다.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요,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다른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콘스탄트 김에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해서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 절세 전략을 세워드리고, 절세 그 대책을 세워드려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세금 우산, 투자 우선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아니면은 30대, 100년 아니죠. 3000년 이상의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종합과세 피할 수 있고 상속세 증여세도 피할 수 있는 NGP 플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산가라 할지라도 보험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아서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요,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가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저축과 투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투더 베이직스 한다면 보험은 보장하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는 투자 상품한테 그 바로 의존해야 되는 것이 의존해야 되는 것이지 보험 상품에 의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마치 그 우물가에서 숭늉을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그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거죠. 하지만 10년 납의 경우 8년에서 10년은 돼야 겨우 원금에 도달합니다. 공시율 상품 같은 경우. 그런데 공시율이 떨어진다면 14년, 16년이 될 수 있고요. 최저보증이라면 더 기간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유한한데 10년에서 20년 동안의 원금밖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상품에 비과세라고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문난 잠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당연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과세라고 하지만 너무나 이자가 미미하게 붙으니까 비과세 효과는 정말로 정말 내밀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여러분들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를 바라면 안 된다. 무슨 혜택을 준다. 그랬을 때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상품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까? 너도 나도 사기 바쁘죠. 그럴 때는요,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흠집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은 뭔가 다른 그 뭐 샘플을 끼워준다든가 서비스를 통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동등한 자격에서 추가로 준다면요, 아주 훌륭하죠.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을 통해서 보험 차익이 발생되는 것은 대단히 미미하다. 그리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보험 차익 비과세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7년 납을 했습니다. 매월 10만 원 내고 840만 원 냈습니다. 무배당 공시이율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23년이 지난 2025년도에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준비금은 1,34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3년 동안에 500만 원 정도만 이자가 붙었죠. 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타야 되는데 올해부터요. 2025년도부터 매년 66만 원, 매월이 아닙니다. 66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로 나눈다면 5만 5천 원, 딸랑 5만 원 약간 넘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23년 동안에 제가 보니까요, 이 비과세 혜택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일 단위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놀랄 것 같은데요. 과연 2002년도에 23년 동안 840만 원을 내서 1341만 원을 받았다. 비과세 혜택이 과연 1년 단위, 일 단위로, 일일 단위로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3년 동안에 501만 원의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는요. 과연 과세 상품이라고 한다면 501만 원에 대해서 15.4%를 뗀다면 77만 원을 떼는데요. 이 상품을 가입해서 77만 원을 절세했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놀랍게도 1년당 34,000원의 혜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1년 365일이잖아요. 하루당 겨우 91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 91원, 100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23년 동안 돈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2025년도 이후에 연금을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또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동안에 다시 또 목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당 91원의 혜택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상품을 가입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과세 상품 때문에 현혹해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투자를 는 것이 낫겠죠. 세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비과세라고 해서 혹해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생명보험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보장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신보험이 아니라 그보다 20여 배 더 싼 정기보험으로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절대로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si vous aviez investi pendant 23ans 이라고 프랑스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보험 차입 비과세 그래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건이 대단히 복잡한데요. 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도 오전에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차입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 prochaine fois, apprenons un plus sur les conditions d'exonération d'impôt sur les gains d'assurance라고 발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5월 달에 바로 여러분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